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체육사 강의를 맡게 된 성북캠퍼스의 이성우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생활체육지도사 2급을 준비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선택을 받고 있는 한국체육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체육사 강의는 이 어원에서부터 조금 밝히면 크게 큰 틀을 잡고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체육사라는 건요, 체육의 역사를 의미해요. 체육의 역사. 그래서 한국이 발전했던 체육이 한국체육, 그죠? 한국에서 했던 체육의 발전사, 역사를 이제 배우는 게 한국체육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뜻을 풀어가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특징은요, 단어의 뜻, 그리고 시험 문제가 한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자 같은 것들을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게 무슨 한자였더라 정도 알고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시험 볼 때 힌트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뜻을 좀 밝혀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육 역사학이 합해져서 체육사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0만 빼서 체육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체육과 역사학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한국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서비스로 드리고, 체육과 역사학이 어떻게 결합이 됐냐라는 거죠. 체육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겠지만, 체육이라는 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게 많이 나오나요? 잘 안 나오죠. 체육이라는 거의 정의를 친숙하지 못했지만, 체육이라는 거는 몸체에다가 교육할 육 이렇게 돼서 몸을 기르고 교육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체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거, 초등학교 때 했던, 아니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던 체육 시간, 이런 것들 말고요,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몸을 단련하고 교육하는 활동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체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숨쉬기 운동 해가지고 몸을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가다듬고 뭔가 이렇게 가다듬었어, 이것도 체육이에요. 그죠? 그래서 체육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럼 이 체육의 목표는 뭐야? 내가 몸을 단련하고 교육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신체를 발달시키거나 건강을 유지하거나 정신을 조금 집중시키거나 아니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통합되거나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다 체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럼 뭐가 있어요? 스포츠, 우리가 즐기는 스포츠, 뭐 육상 스포츠, 수상 스포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통 신체 문화 이런 거 아세요? 공원 같은 데 이제 새벽에 나가보면 뭐 하십니까? 이런 거 기체조 하시죠. 쫙 해서 뭐 기체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전통 신체 문화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체육의 일과가 되고요. 뭐 여가 활동이라든지 체육 운동, 헬스장 가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체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육이 좀 이렇게 작은 범위의 체육을 생각하겠지만, 체육 역사학에서는 우리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를 통틀어서 몸으로 했던 활동들, 그죠? 뭐를 목표로 해서 신체 발달하거나 건강이거나 정신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 통합, 사회 뭐 이렇게 월드컵 같은 거 하면은 이제 통합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모든 몸을 썼던 교육 활동들을 갖다가 다 싸그리 볼 거예요.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거를, 그죠? 그래서 그게 체육인 거예요, 그죠? 체육. 그런데 그럼 역사학은 뭐야? 역사학은요, 역사라는 한자를 좀 풀어볼까요? 역사는 지나갈 역의 기록사예요. 지나간 기록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지나갔다, 기록을 하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은 좀 빼봅시다. 그래서 체육사가 된 거죠. 그리고 학도 이제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럼 역사학은 뭐예요? 기록되어 있는 지나간 자료예요. 그거를 이제 학이 뭐예요? 배울 학, 공부할 학이죠.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 자료, 기록, 그죠? 기록을 배우는 거. 공부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게 역사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공부하는 것과 이 기록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보면요, 이 기록을 우리가 역사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역사 자료, 그죠? 역사 자료. 근데 역사 자료에서 우리가 이 역사 자료라는 게 한자예요, 한자. 이제 보통 대부분의 한자어는요, 요 앞에 있는 애가 요 뒤를 꾸며줘요. 그래서 지나갈 역, 기록사, 자료는 몰라,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기를 앞에를 이렇게 지어줘도 큰 뜻이 훼손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료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역사 자료죠. 역사 자료. 사료라는 거는 역사 자료. 그래서 이 사료를 가지고 사관은 사람이 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컵에 물이 반이나 찼네, 아니면 컵에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관점이 존재하죠. 그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나간 역사 자료를 역사가가 어떤 관점으로 그거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역사학이에요. 자, 그럼 이걸 통합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체를 단련해서 어떠한 신체 발달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신체를 단련해서 지나온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자료를 역사가의 관점으로 분석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체육사예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모든 신체 활동들, 그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던 신체 활동들의 기록을 누구의 기록? 역사 관점으로 어떤 역사 사관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해 보겠다라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체육 역사학이야. 체육사가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 한 번만 다시 체크해볼까요? 그럼 체육 역사학은 what is this? 한국 체육과 스포츠의 양상, 시대별 양상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국 체육이 그리고 스포츠가 한국 체육과 한국 스포츠가 시대별로 지나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양상이라는 것은 변화된 모양을 이제 양상이라 그래요. 다양하게 변화된 모양을 연구한다.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연구해요. 그죠? 그다음에 역사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해요라는 거예요. 역사학이니까 스포츠에 대한 역사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역사학적 방법이라는 거 뒤에서 한번 다시 체크해 볼게요. 놓고 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체육과 스포츠의 과거를 살펴보고 과거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과거를 살펴보는 걸 통해서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조망한다. 그래서 미래를 뭐 기대한다. 해석해본다. 좀 구체적으로 밝은 미래를 뭐 예측해본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있는 거 너 왜 이렇게 썼어요? 이거 기출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다 전부 다 보기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 교과서를 만들 때 쓸데없는 거로 앵간하면 안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넣었고, 중요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 역사학에서는요, 체육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포괄해서 적용해서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전쟁을 했어요. 만약에 조선시대 때. 여러분이 전쟁한 건 아니지만, 뭐, 옛날에 전쟁을 하고, 뭐, 짱돌도 던져서 막 죽이고 그랬어요. First blood. 누구 옆 동네에도 막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뭐 돌을 던졌어. 뭐 그런 것들도 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육신을 단련시키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목표가 있는, 육체를 단련시키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체육으로 포함돼가지고 다 때려박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생존 활동, 예를 들면 뭐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저기 사과 같은 거 막 따먹고, 그죠? 생존 활동. 생존을 목표로 해서 신체를 단련했으니까. 노동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전쟁. 이것도 스포츠란 말이에요. 아니, 스포츠가 아니지, 스포츠가 아니지만, 전쟁이라는 것도 뭐다? 체육의 범위로 넣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요소. 약간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거, 막 4강 올라가고, 막 금메달 딸 것 같아. 어때요? 우리는 한민족, 완전, 베스트. 약간 이렇게 뭉치는 이런 느낌이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던 모든 활동들을 체육에 넣어서 포괄해가지고 다 배웁니다. 그래서 체육 역사에서 체육 활동은 인체, 신체 활동을 이용한 인체가 사람이 신체를 활동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체 활동을 했던 것들을 대부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경을 했어, 아니면 성년의식 같은 거 했어. 성년의식 뭔지 아시죠? 아마존의 눈물 이런 거 보시면 막 여기 막 하고 막 여기 뚫고 막 그런 성년의식, 그다음에 제천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 뭐 감사의식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풍년을 기원하면서 뭔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주술의식이랑 똑같아요. 마법 부리고 막 이렇게 잘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 했던 제천의식이나 그 다음에 전쟁을 위한 무예훈련이 있어요. 무예훈련. 막 짱돌 던지고, 말 타고, 활 쏘고,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놀이 스포츠 같은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놀이 스포츠 뭐 있어요? 응? 연날리기? 연날리기도 있고, 또, 주사위 던지기도 있고, 윷놀이도 있고, 뭐, 다양하죠? 널뛰기. 뭐 그런 것들도 신체 단련을 통해서 행복하고, 신체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단련하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거움을 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체육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저런 것까지 포함을 해도 되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권투 하고 있죠. 박싱. 옛날에도 박싱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권투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죠. 옛날에는 그냥 만나서 어떻게 싸웠어요? 짱돌 하나씩 들고 그냥 쎄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죽고 근데 이제 놀자고 이제 해서 돌 던지는 애들 있죠. 어린애들 보면은 이제 같이 놀자고 돌 던진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안 할 것 같아. 미안해. 그래서 하여튼 돌을 던져서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이 개똥이가 자꾸 죽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게임을 할 때 돌 던지는 게임을 할 때 있었어요. 석전이라고 해서 돌 던지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런 게임을 할 때 돌 던지는 거 좀 너무하다. 그냥 맨손으로 남자답게 싸우자. 뭐 이런 것들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맨손인데 이제 깡주먹이면 그냥 또 하면은 또 죽는겨. 더블 킬. 그래가지고 야, 이 맨손으로 때려도 죽네. 어떻게 하는 거야? 조금 맨손으로 때린 것보다 덜 아프게 하자. 그래서 글러브를 어떤 애들은 글러브를 껴서 더 아프게 때린다는데 글러브가 막아주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걸 막아주는 게 글러브예요.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가 발달한 겁니다. 짱돌로 싸우고 뭐 몽둥이 들고 이렇게 싸우다가 좀 너무 잔인해. 맨손으로 싸워볼까? 이러다가 이렇게 막 하다가 장갑도 한번 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미래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미래로 가면 우린 지금 이걸 스포츠라고 부르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우리 선수들이 저렇게 야만스럽게 장갑을 끼고 상대방을 때렸을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라는 거를 굉장히 체육이라는 활동을 넓게 봐야 돼요. 과거에 있는 모든 활동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육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사관. 우리가 지금 이게 체육을 한번 다시 짚어본 겁니다. 그러면 역사학에서 사관이 뭐야? 사관. 역사를, 이게 역사사예요, 역사사. 역사를 볼 관점입니다. 보는 관점, 이렇게 해야 돼요. 관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렇게 눈높이로 볼 거야? 그 사람만의 고유한 그 부정적인 태도 또는 긍정적인 태도 아니면 뭐 어떤 사관이 있어요. 특정한 사관들이 있습니다. 역사관마다 다 고유한 관점이 있겠죠. 그래서 역사를 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역사예요. 사관. 역사의 사관. 그러면 이 역사, 지나간 기록이에요. 지나간 기록. 역사를 역사학자가 보고. 근데 여기를 이제 보통은 잘 얘기를 안 해주죠. 역사학자가 보고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볼 거야? 이거는 좀 너무 천박한데? 아니면 너무, 이거 좀 고급스러운데? 아니면 옛날 사람들은 좀 잔인했네? 뭐 이런 식으로.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해석하고 그거에서 바탕으로 거기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조망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나온다. 쓸데없는 단어 안 썼어요. 괜히 어렵게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자, 체육 연구에서의 사관은 이제 크게 두 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체육과 스포츠의 역사적 발전을 해석하는 관점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잘 외워야 돼요. 진보 사관과 순환 사관을 묶어서 외우세요. 이렇게. 진보, 사관 중에 진보라는 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순환 사관이에요. 순환 사관. 얘네들이 이제 대립돼요. 서로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유물 사관과 관련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도 대립해요. 대립.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자, 진보 사관이라는 진보. What is 진보? 그러면 진보는 나아가진에다가 걸음보. 계속 나아가는 걸음.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계속해서 어떻다? 진보한다. 계속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과 스포츠가, 한국의 체육과 스포츠가 과거로부터 미래로 계속 갈수록 어떻다? 점점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예제 중에 보이세요? 짱돌 갔다가 그냥 저기 옆에 있는 애 그냥 싹 던져가지고 그냥 죽였어. 근데 너무 잔인해. 놀자고 이제 불렀는데 죽었잖아요. 돌 던져가지고.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마을 대항전 같은 거 했단 말이에요. 돌 던지기 마을 대항전. 근데 이 짱돌 맞아 죽으니까 같이 놀자고 불렀는데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지금이야 PC방 가서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지. 그때는 진짜 친구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돌 던지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주먹으로 싸운다거나 아니면 저랑 연배 아니면 연식이 좀 비슷한 분들은 옛날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콩주머니 던지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돌 던지기가 좀 약해진 거죠. 콩주머니 던지기에서 상대방 복을 터뜨리는 거야. 이렇게 있어요. 미안해. 나랑 나이가 안 맞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콩 던지기란 걸 해가지고 그냥 콩주머니를 이렇게 던져서 상대방을 막 이렇게 상대방 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대가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놀이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다는 사관이에요? 진보를 한다. 스포츠가 점점 진보를 한다. 조금. 그러면 여러분들 뭐 돌 던지기를 하고 싶어요? 이걸 하고 싶어요? 이걸 하고 싶죠, 차라리. 이런 식으로 스포츠가 진보한다. 발전한다라는 게 진보사관이에요. 시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순환사관이에요. 순환사관. 순환은 돌순의 고리환자예요. 고리를 계속 이렇게 돈다라는 순환한다. 역사는 순환한다, 반복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가 순환 반복된다는 관점이에요. what is this? 예를 들어서 흥망성쇠 같은 거예요. 일어났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스포츠가 귀족 스포츠 있다가 서민들 스포츠 있다가 다시 결합됐다가 다시 분리돼. 예를 들어서 서민 스포츠 그다음에 귀족 스포츠가 이렇게 나눠진다면 지금도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수상 스키 같은 거 있죠? 접근하기 편한가요? 미안해. 수상 스키 같은 거 하는 업체들한테 미안하지만, 조금 이제 비싸요. 약간 비싸. 뭐 한 번 탈 때마다 뭐 2만원? 뭐 이래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즐기는 스포츠와 귀족들이, 알프스 산에 가가지고 스키를 막 타. 이런 것들은 나눠져 있죠, 지금도. 근데 점점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민들이 귀족 스포츠에 이렇게 합류를 해. 그래서 귀족들하고 같이 놀면은 귀족들은 어때요? 이 천박한 것 하고 같이 못 놀겠네. 그러면서 또 다른 스포츠, 돈 엄청 때려박는 그런 스포츠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역사가 서민하고 이렇게 계속 나누네. 그래서 이게 또 합쳐졌다가 나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순환사가 뭔가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한번 멸망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멸망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그래서 순환사관, 진보사관 서로 다르죠. 진보사관은 계속 발전한다. 얘는 발전했다가 다시 망했다가 발전했다가 다시 망했다가 이러니. 그런데 사실은 이게 둘이 결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진보사관과 순환사관은 이런 거다라는 느낌을 가져가면 돼요. 이거를 빡빡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요런 게 있었고 얘랑 요놈 시기는 시험장에서 대충 이렇게 때려봤을 때 요게 그때 시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해서 딱 체크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이해하고 살짝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짝 또 보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물사관과 관념사관이 있어요. 크게 막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유물사관. 이 유물사관은 오직
오직 유에 대한, 오직 you, only you, 너만. 그다음에 물질적인 것만 완벽하게 내가 한번 분석해 보겠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라는 아저씨가 한 건데, 물질적 요인이 역사를 굉장히 결정을 했다. 그래서 물질이 엄청 중요해. 권력, 투쟁,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 이런 것들 나 밝혀내고 싶어. 굉장히 많아요. 지배층이 했던 놀이문화랑 피지배층이 했던 놀이문화랑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물질, 자본 등에 의해서 스포츠 발전, 역사의 발전이 좀 좌지우지됐다. 이런 관점이에요. 마르크스 아저씨가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네. 마르크스 아저씨. 뭐 그런 게 있구나. 물질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주입하는구나. 이런 거지. 근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외우지 마세요. 빡빡하게 외우면 나중에 외울 거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때 힘들어요. 자, 그다음에 관념사관, 유물사관은 only you 물질.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 물질만 완벽하게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라고 하지만 그거에 반대니까 뭐예요? 볼관자에다가 생각념을 써요. 관념, 생각을 보는 중에 그래서 사상과 이념. 이 사상과 이념이 어떻게 발전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라고 보는 게 관념사관이에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점점 너무 잔인하다. 우리가 짱돌로 그냥 친구를 죽이는 게 잔인하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생각해봐요. 옛날 사람들이 그냥 돈 줬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게 피가 철철 나네. 철수야. 집에 가서 마데카솔 발라. 뭐 이렇게 해서 했지만 지금 와서는 어때? 지금 이렇게 짱돌 맞으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 가요. 점점 그 잔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낮추고 안정성을 높이는 이러한 사상들, 안전, 생명 안전주의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들이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고 있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고 있냐,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관이 뭐였어요? 사관? 역사학자가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관점인데 이렇게 묶어서 외워야 돼요. 진보사관하고 순환사관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유물사관, 관념사관 이렇게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대립되는 거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어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료를 봐야 됩니다. 사료. 사료는 뭐였어요? 역사자료. 그죠? 역사자료에서 역하고 자만 빼면 돼요. 그래서 사료. 그래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 자료입니다. 그래서 역사자료에서 이렇게 빼면 돼. 그러면 사료야, 사료. 지나간 역사에 관련된 자료다. 그래서 사료. 과거의 일들을 기록한 어떤 영구적이나 판단할 근거가 되는 거. 자료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지 얘네들이 짱돌 갔다가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사료도 종류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쓸데없는 거 안 가르쳐요. 자, 쓸데없지 않아. 교수님들 혹시 시청하신 분 있다면 죄송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험에 근접한 거. 자, 사료의 종류. 가끔씩 교수님들이 심심해서 이렇게 열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좀 쉽게는 좀 잘 가르치나 이러면서 열어보는데 처형되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자, 그래서 사료의 종류는 물적 사료, 기록 사료가 있어요. 가장 큰 나누는 거예요. 전통 분류 방식으로는 사료, 역사 자료 중에 물적 사료 또 기록 사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록 사료는 꼭 기록, 문자로 기록이 돼야 돼요. 문자로 기록.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다. 여기 얼마나 강조를 했어. 기록할 기에 기록할 록이에요. 기록된 거. 문자나 글. 아니면 입으로 나오는 말이라도 그것들이 있어야 돼요. 물질적 사료는 글과 관련되면 안 됩니다. 글과 관련되면 안 되고 실체가 있어야 돼요. 여기 문자가 아니다라는 거 살짝 써놨죠? 문자가 아니어야 돼요. 문자나 글, 언어가 아니라 실물, 물체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물체로 남아있는 자료. 그래서 경복궁, 물체죠. 그 다음에 피라미드, 아니면 누가 옛날에 올림픽 때 땄어. 그럼 금메달, 송기정의 금메달,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물적 자료. 물적 자료는 우리가 물질적 자료, 물질적 사료, 물적 사료, 물질적 사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록 사료는 그러면 또 한번 다시 나눠줘요. 기록된 건데 여기 문헌 자료랑 구전 자료 이렇게 나오죠. 문헌 자료, 구전 자료. 이것도 한자어를 좀 살짝 봐야 돼. 자, 문헌은 글월문이에요. 글월문. 그리고 헌은 드러날 헌. 그래서 글로 드러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문헌 자료라고 합니다. 글로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로 완벽하게 책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글로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문헌 자료예요. 언어가 쓰이긴 했지만 그게 꼭 인쇄되어 있어야 돼. 문헌 자료. 구전 자료는 뭐예요? 구전 자료. 구전 자료는 언어, 이 입구자에다가 전해진다. 그래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요, 노래 이런 것들. 그래서 증언이라든지 노래. 내가 그랬더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던 거. 여기에서 그냥 일본 외놈들을 그냥 다 깨부를 했대. 뭐 그런 것들. 그죠? 확인이 조금 힘들죠. 하지만 이런 것들, 문서로 기록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전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록 사료 중에 뭐 문헌 자료냐, 구전 자료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게 물건인가 아니면 글과 언어에 관련된 것인가 물어봐요. 시험에서 이건 뭔 자료일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물건이야? 아니면 언어로 된 거야? 이렇게 크게 분류해 보세요. 그래서 물건이면 뭐 그냥 물적 사료, 물질적 사료 끝.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구체적으로 글로 작성이 돼 있어요. 글로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기록 사료로 가야 되죠. 기록 사료에서도 얘가 책인가 아니면 문서로 이렇게 작성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되고 있나? 그러면 이제 문헌 자료. 만약에 이게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 스토리 같아. 아니면 노래 같아. 민요 이런 것들. 그런 거라면 이제 구전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한 문제씩은 나와요. 자, 그럼 6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역사학적 방법 연구가 나와요. 여러분, 뭐뭐적이다 라는 거 있죠. 사회적이야, 뭐 아니면 뭐 그 치명적이야,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뭐뭐 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요것도 다 절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책에 뭐 이렇게 크게 서술이 잘 안 돼 있는 책들이 많은데, 또 요거 역사학적 방법 연구는 이제 나온 기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역사학적으로 방법, 역사학적 방법 연구. 그러니까 역사학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는 거냐? 연구를 역사학적으로 한다는 게 뭔 의미냐라고 했을 때 1번 그 연구 대상을 선정하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가져다가 분석해보고 싶어. 아니면 논문으로 써서 발표해보고 싶어. 그러면 연구 대상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 누구를 인간이나 시간이나 공간, 한반도에서 짱돌 던졌던 게임.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내가 조사를 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어떻게 돼요? 기록, 사료를 수집을 하셔야 돼요. 요 짱돌을 이거를 사람한테 던진 거야? 와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뭐 문헌 사료라든지 비문헌 사료라든지 뭐 사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막 주섬주섬 챙겨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사료를 비판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야? 이거 어떻게 사람한테 던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던질 거 맞아? 이거 들 수나 있나?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줘. 그리고 신뢰성도 있어요. 진위 여부라고 하죠. 보통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그래서 여기 진짜야? 이 짱돌이 진짜 던진 걸까? 말면서 기록 들어보는 거예요. 누가 죽었대라는 뭐 사료 기록도 있겠죠. 뭐 글로 이렇게 적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진위성, 신뢰성 이런 것들은 신뢰성은 뭐냐면 옛날 사람이 썼어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이 적은 건 맞아. 근데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신라의 화랑에 어떤 애가 있어. 걔가 막 적은 거예요. 나 완전 잘생겼고 근데 이번에 화랑 최고 짱을 뽑는데 떨어졌어. 억울해. 이거는 분명히 모종의 거래가 있어.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어때요? 이게 좀 아니야. 화랑 짱 먹을 정도의 이건 아닌 거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과거 자료는 맞으나 거짓말이 그 거짓말이 쓰여져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해석해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화랑들은 어땠다? 좀 곱상하게 좀 신라의 좀 아이돌 같은 애들이었다. 그런 애들만 해서 이렇게 뽑았다. 지금의 아이돌 같겠네. 이런 느낌으로 분석하고 그거를 이제 서술한 논문으로 작성해서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미래를 조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육 역사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역사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역사학적 방법이 뭔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료랑 뭐가 중요해요? 사료, 역사학에서는 사료, 그 다음에 사관, 하나 더 역사학적 방법이 뭔데, 역사학적 연구 방법이 뭔데, 이렇게. 요거는 이제 20년도 초에, 그 다음에 뭐 19년도나 요때 좀 나왔었는데 뜸해요. 요즘에는. 근데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되셨죠? 그래서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거 많이 나왔어요. 한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어요. 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육사의 연구 분야가 있는데 하위 분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위 연구 분야. 하위 연구 분야. 그래서 뭐 체육 역사학이 뭐 다양하겠죠. 체육이라는 활동이 다양하니까 거기서 또 다양한 걸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육 사상사, 사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체육에 관련된 사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다음에 문화사,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가, 귀족끼리 막 놀다가 서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다, 뭐 어떻게 됐다, 서민 뭐 왕따 시켰다. 아니면 서민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끼리만 또 놀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스포츠 만들어졌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종목사. 미안해요. 이거랑 헷갈렸네. 종목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더 다양해요. 시험 보기에서는 요게 나왔어. 사상사, 문화사, 종목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수록해 빽빽하게 많아요. 그냥 이런 거 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보기에서 제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러 연구 내용이 포함이 가능합니다. 체육사 하위 연구 분야로.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물학을 전공하는데 생물학에서 석사가 떴대요. 생물학에서 나는 파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파리 석사를 해요. 파리, 하고 돌아다니는 파리죠. 미쳐 난 파리에 날뛰고 해다가 있습니다. 박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난 파리를 다 아는 것 같았는데 파리의 날개 하나만 공부하기도 벅차. 그래서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졸업해서 이제 F킬러 같은 데 취직한 거죠. 그래서 세부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체육사에서도 이런 항목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시대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체육사가 한국의 역사와 같이 가는 거죠. 이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체육사의 종합적인 이해와 서술을 돕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왜 구분해요? 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필요 없는 거 안 넣었어요. 자, 이거 왜 구분을 해요? 여러분들 임진왜란 기억해요? 못하죠. 가보개혁은 모르죠. 근데 뭔지는 알죠, 대충. 그다음에 뭐 있어요? 뭐 가보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고려가 세워졌다가 뭐 고려가 망하고 또 누가 세웠었어요?
조선이 세워졌다든지 뭐 그건 대충 알죠. 근데 연도를 확실하게 알아요? 모르죠. 그냥 대충 고려가 시작했다가 고려 망했네? 그럼 조선 세워졌니? 조선 망했니? 대한민국? 응?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크게 구분을 해놓으면 어때요? 이해가 편하죠. 서술도 편하고 몇 년도인지를 꼭꼭 기억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 서술을 돕기 위해서 좀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체육사에 대가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 나연성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사범대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그 체육 서울대학교는 체육학과가 없고 사범대학교 안에 체육학과가 있대요. 뭐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이 교수님께서 크게 이제 한국 체육사를 정리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 분의 나연성의 방식이라고 써 있어요. 이제 왜 나연성 교수님이라고 나연성의 방식이라고 그냥 써 있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나연성의 방식을 따라서 한국 체육사를 크게 두 등분 냅니다. 두 등분 내요. 어떻게? 그래서 가보경장 이게 좀 생소하죠. 가보개혁은 들어보셨어요? 가보개혁? 그래서 개혁이 막 일어난 조선 후기에 개혁이 막 일어난 외국 문물이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늘어났었던 때가 가보개혁이죠. 가보개혁과 가보경장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진 않지만 뭐 비슷하게 똑같죠. 둘 다 가보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해요. 이 경장하고 개혁의 차이가 뭐 이렇게 뭐 이때인데 그 뭐 잊어버리고 가보경장, 가보개혁이라는 거를 보기에 둘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통체육과 근대체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94년 이전에는 전통체육, 1894년 이후에는 이제 근대체육이죠. 그럼 전통체육과 근대체육,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근대체육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야구를 고조선 시대부터 했을까요? 아니죠. 야구, 농구, 그다음에 또 축구 비슷한 거 했었기 때문에 뺐고 뭐 피구, 핸드볼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근대체육인 거예요. 그럼 전통체육은 조금 아쉽지만 말 타고 의아하고 말 타고 가서 친구한테 짱돌 던지고 죽고 또 뭐 있어? 그다음에 뭐 투호라고 해서 이렇게 던지는 거 있어요. 뭐 원안에 이렇게 유치원생들 요즘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톡 하고 넣고. 아니면은 매를 막 날리고 막 이런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통체육이라고 해요.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그네 타기, 뭐 널뛰기, 씨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전통체육과 근대체육을 이제 나눕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보경장과 가보개혁이 없었다면 지금도 어떻게 됐을까요? 구별로 이제 짱돌 던지기 대회 해가지고 죽겠죠. 그죠? 그래서 근대체육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 젠틀하게 야구, 농구, 뭐 피구, 핸드볼 뭐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역도 뭐 이런 것들. 전통체육은 지금은 잘 못하긴 하지만 뭐 제기차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은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다. 자, 다시 한번 체육사 시대 구분 기억하세요. 체육을 크게 두 등분해서 반다. 누가? 나연성 교수님이 나연성의 방식을 따라서 가보경장,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전통체육, 그 이후를 근대체육이라고 해요. 시험 문제는 반반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굉장히 쓸데없다고 생각했겠지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는요, 그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 문제에 해당하는 번호로 가셔서 푸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모든 기출을 대부분 다 다룰 건데 여러분들 인쇄하셔가지고 천천히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책에 안 실려 있어요. 저작권 때문에. 자, 24년도 24년도 1번, 최근의 문제죠. 자, 한국체육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볼까요? 자, 한국체육과 스포츠의 시대별 양상을 연구한다. 시대별 양상이 뭐였어요? 변하는 모습, 다양하게 변하는 모습을 양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당연한 거야. 시대별 양상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사학적 방법으로 연구해. 당연하죠. 역사학이니까, 체육사니까 체육 역사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한국체육과 스포츠에 관한 역사 기술은 사실 확인보다 가치평가가 우선해요? 아니라 그랬죠. 화랑의 일기를, 이게 아까 그렇게 뭐 뛰어난 애는 아니었어. 근데 뭐 자꾸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를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확인보다 가치 평가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매겨야죠. 그래서 디귿은 땡. 사실 이런 것들은 문맥으로 대충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그냥 주는 문제구나. 자, 리을 한국체육과 스포츠의 과거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주면 똑같죠. 그래서 1번. 그래서 기억,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야? 복이 없어. 미쳐 날뛰고 망한 있습니다. 건가? 아니죠. 2번이죠. 스미마셍. 자, 23년도 1번입니다. 자, 체육사연구에서 사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사관은 뭐였어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역사가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체육사연구에서 그러면 체육 역사가가 어떻게 역사를 봐? 유물사관, 관념사관, 그 다음에 뭐 진보사관, 순환사관. 당연하죠. 체육역사에 관한 견해, 해석, 관념, 사상 등. 맞죠? 3번. 한국 역사가의 관점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석해. 오케이. 자, 4번. 왜 안 나와? 과거 체육과 관련된 사실을 담고 있는 역사 자료를 의미해. 아니죠. 여러분. 이건 사료죠. 사료에 대한 사관이 아니라. 여기서 문제에서 사관을 물어봤으니까 4번이 정답이에요. 4번은 사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22년도 거 봅시다.
22년도 1번. 체육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연구 대상은 이 시간, 인간, 공간 등을 고려되고 이렇게 고려할 거야. 그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댔어요. 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연구 방법 어떻게 해야 돼? 연구 대상을 정하고 사료 모으고 이런다 했잖아요. 자, 역사학적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역사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거 알려드렸어요. 자, 연구 내용은 스포츠 문화사, 전통 문화사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체육과 스포츠의 도덕 가치 판단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 여기에서 자, 도덕적 가치 판단. 여러분 도덕적이다 가치 판단 힘들죠. 역사학에서 가치 판단, 도덕적인 가치 판단, 그냥 가치 판단도 아니야. 도덕적이다? 이거는 저기 윤리, 여기 앞에 윤리 선생님 있거든요. 그래서 윤리랑 관련된 거지 이게 무슨 역사랑 관련된 거냐. 아니면 진짜 도덕적 가치 판단에 대한 근거 뭐 이런 걸 억지로라도 정답이 되고 싶으면 역사별로, 그러니까 시대별로 도덕적 가치 판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싶다 이러면은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냥 도덕적 가치 판단에 대한 근거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그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도덕적 가치 판단이 바뀌었는가 뭐 이렇다면 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4번은 윤리랑 관련된 거겠죠. 윤리 선생님 맞습니까 이거? 무시하네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으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체육사 연구의 사료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록사료는 문헌사료과 구전사료가 있어요. 기록사료는 글과 언어로 이루어진 자료죠. 맞는 얘기예요. 문헌사료는 글로 아예 작성이 된 거고, 구전은 말로. 요래 나불에 뻐꾸기 날리는 게 구전사료. 물적사료는 물질적 유산인 유적, 유물이 있다. 뭐, 유적은 이제 장소, 유물은 물건. 뭐, 이게 장소에 있는 물건, 경복궁 같은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기록사료 중에 민요, 전설, 시가, 회고담 등은 문헌사료입니까? 민요가 이제 글로 적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민요라는 거는 이게 계속 노래로 가다가 결국 악보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사실은 기록사료보다는 이제 문헌사료보다는 이제 구전사료가 맞습니다. 시가도 뭐 불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은 좀 이렇게 조금 곤란하긴 해. 사실 구전이라고 하기는. 또 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는 말이에요. 시를 적어서 이 문헌 사료인지 좀 헷갈리긴 한데 디귿은 뺍시다. 자, 그 다음에 전통적인 분류 방식에 따르면 물적 사료와 기록 사료를 구분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을, 리을인 3번이고요. 여기서 이런 걸로 힌트를 잡으세요. 민요 같은 것들은 옛날에 악보가 있었겠어요? 뭐 이렇게 뭐 화음을 넣겠어? 악보에다가 막 화선지에다가 막 먹 갈아가지고 막 여긴 도가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어요? 아니겠죠. 노래로 그냥 에헤라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전해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구전 자료가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헷갈리긴 하지만 여기서 친절하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복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기역, 니은, 리을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년도 2번 볼까요? 체육 관련 사료 중에 문헌 사료. 자, 문헌 사료가 뭐였어요? 그럴문에 드러날 현이었죠. 드러날 헌. 그래서 글로 드러난 것들, 책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좀 까다롭웠어요. 그래서 왜냐면 무예토보 통지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겠지만 지금 이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 배웠겠지만 뭐 다 배우신 분들은 무예토보 통지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거 책이에요, 책.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조선시대 때 배우겠지만 무예도보 통지라는 거는 이제 무예로 그냥 조선의 무예를 이렇게 정리를 한 책이 무예도보 통지 알고는 계세요. 자, 조선체육계도 이제 처음 보신 분 많겠는데 조선체육계라는 건 조선시대의 이 말에 체육과 관련된 조직들을 이렇게 다 그려놓은 게 조직체육계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글로 작성이 되고 책으로 이렇게 된 거. 회고록도 마찬가지예요. 록이라는 게 기록록자이기 때문에 이거 글이겠구나. 송기정 선생님께서 이제 브이로그를 남기셨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남겼겠죠. 브이로그는 그 당시에는 못 찍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글로 이렇게 작성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글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힌트는 도로 봐야 돼요. 수렵도. 근데 이게 한자를 안 친숙하면은 그래도 이제 고려 무효총 수렵도 같은 거는 잘 모르지만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림이에요, 그림. 고구려 시대 때 그냥 무용,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그려놓은 게 무용총 수렵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기 때문에 1번은 유물사료가 되겠죠. 물질적인 거. 그래서 물건인가 글인가 이걸 한번 먼저 판단해보세요. 물건이면 물적 사료, 유물 사료, 물적 사료. 그다음에 글이면 기록 사료야. 그러면 기록 사료 중에서 다시 한번 나눠야 돼. 글로 완벽하게 적혀 있어. 문헌 사료. 그냥 입으로만 좀 뻐꾸기 날리는 것 같아. 그럼 구술 사료.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자, 무용총 수렵도는 그림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조선체육계 같은 거 유물 이렇게 돼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까탈스럽지만 그래도 조금의 배경 지식이 있다면 조금은 이제 풀 수가 있었어요. 자, 너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19년도 1번 볼까요? 체육사 연구에서 사료에 대한 거, 자료 역사자료에 대한 거, 유물 유적에 대한 물적 자료죠. 당연한 거. 공문서, 사문서, 출판물 뭐겠어요? 문헌 사료죠. 글로 드러나 있는 자료, 기록 사료 중에서 문헌 사료. 과거의 기억에 대한 증언 등 구술 사료. 증언록이 아니라 록은 기록한 거예요. 증언을 기록한 게 증언록이에요. 증언은 그냥 말로만 한 겁니다. 구술 사료. 그래서 맞고. 자, 각종 트로피, 우승, 메달, 경기 복장 등은 구전 사료예요. 여러분 말하면은 막 입에서 막 트로피나 이런 게 토해져 나와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데이빗
대비실. 미안해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사료를 해결하는 거를 머릿속에 메커니즘을 주세요. 1번이나 2번 문제에서 항상 걸리기 때문에. 자, 18년들 넘어갑시다.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연도를 못 외워요. 머릿속에서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큼지막하게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그죠? 그래서 뭐 조선시대 말기에, 조선시대 전기에, 뭐 그럼 대충 알잖아요. 조선시대 전기면 뭐. 그래서 종합적인 서술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죠. 꼭 나옵니다. 1번.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아니죠. 구분을 해주는 것뿐이니까. 자, 18년 2번 보게요. 최역사 연구에서 사관이 가는 의미. 사관이 뭐였어요? 역사학자가 어떻게 보는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다? 가치관에 따라 체육 역사를 해석한다가 가장 정답이 맞겠죠. 현상을 개념화한다는 건요. 체육 현상을 개념한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체육 현상이 뭐예요? 몸을 단련하는 현상을 개념화한다는 거는 과학 쪽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해요. 왜냐면 야구란 건 무엇인가? 야구란 행동은 무엇인가? 야구란 것은 공을 던지고 그걸 받고 점수를 내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개념화하는 거는 뭐 역사학에서는 좀 다르지 않죠. 과학 쪽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요?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그다음에 체육에 관한 기록으로의 역사와 사실로서의 역사를 기술한다. 근데 이거는 둘 다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건 두 개가 나눠져요. 그래서 사실로의 역사, 그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록으로의 역사를 좀 우리가 역사에서 사실로의 역사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골라내서 기록의 역사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런 거 2번은 뭐 빼고 역사라는 거가 이제 지나온 세월은 다 역사예요. 근데 그 중에서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사실 확인 여부를 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의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하지만 여기는 둘 다 다룬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체육에 대한 문헌 사료를 제시한다.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사료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문헌 사료를 이제 확인을 하고 수집을 해보고 그걸 분석해 본다는 거죠. 제시하는 건 아니고. 자, 역사가 가치관에 따라 체육 역사를 해석한다. 맞죠? 관점, 가치관, 관점, 그죠?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 안 끝나?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체육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하는가?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한 학문이다. 맞죠? 자, 체육사, 상사, 스포츠 문화사, 스포츠 종목사 정말 다양한 하위 분야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의 연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육의 사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상사, 역사예요. 여기 역사예요. 역사. 체육의 사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다음에 스포츠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종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스포츠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제시해요? 아니죠. 옳고 그름을 판단을 제시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요. 역사가, 행위가 어떻게 판단이 되었는지 변화, 과정을 배우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게 옳고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역사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변하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게 되는 거죠. 자, 연구 대상으로는 시간, 인간, 공간이 고려된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본에 어느 정도 충실하면요. 문제를 조금 응용해서 잘 풀 수가 있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체육사의 연구 내용에 대한 거 옳지 않은 것은 what is wrong? 자, 스포츠를 통해서 시대별로 파생된 여러 가지 문화 현상을 다루면 맞는 얘기죠. 자, 도덕적 조건과 가치 있는 승리의 의미를 다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윤리랑 노세요. 윤리 선생님하고.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스포츠 경쟁의 도덕적 조건이 어떻게 변했는가? 역사학적으로 어떻게 변했는가는 우리가 다룰 수 있지만 도덕적 가치, 승리의 의미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시대가 변화하는 거를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딱딱 정해지는 거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당시엔 이랬는데 고려 시대 땐 이랬는데 조선 시대 땐 이랬대요. 그 다음에 요 시대 땐 조선 후기엔 이랬대요. 이런 변화 과정을 우리는 본 거지. 이 한순간의 도덕적 조건, 가치 있는 승리의 의미, 역사랑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들은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3번 스포츠의 기원 또는 발달 과정, 여기 과정이라고 돼 있죠. 역사니까. 그 다음에 스포츠 종목의 발생 원인 및 조건을 한다. 발생이 돼서 어떻게 지금까지 되게 됐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가치, 조건 이런 것들이 한순간 변화한 과정을 다루는 게 아니라 뭐가 발생해서 어떻게 됐는가 원인과 결과, 시간에 따른 원인과 결과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뭐뭐의 가치를 따져본다. 이런 것들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크게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까먹었을 것 같기 때문에. 자, 한국 체육사라는 거는 풀어서 설명하면 한민족의 체육과 관련된 역사를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민족이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체육이 뭐라고 했어요? 몸을 움직여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 무슨 목표를 가지고 신체 발달, 건강하거나 아니면 뭐 사회 통합하거나 정신을 관리하거나 이런 목표로 우리가 하는 모든 체육 활동들을 체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몸을 쓰는 행동들을 다 체육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자료를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이런 행위를 한민족들이 했던 그 지나간 과거에서 했던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역사, 체육 역사학자의 사관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해서 미래를 조망하는 게 체육 역사학, 체육학이에요. 체육학. 그죠?
체육사, 스마생. 자,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은 뭐 할 거예요? 과거에서 한반도에서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난 이걸 또 할 줄 몰랐어요.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대 올림픽 할 때까지, 응? 그런 거를 할 때, 과거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농경의식, 농경도 뭐 밥 벌어먹으려고 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년의식, 제천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대략적으로 배워볼 거다. 다양한 전통체육부터 근대체육까지를 배워볼 거다. 그다음에 사관이란 거 뭐였어요? 역사학자의 관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진보사관, 수관사관 묶어서 외우고, 그다음에 유물사관, 그다음에 관념사관 이렇게 묶어서 외우세요. 알고는 계셔야 된다. 빡빡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빡빡하게 외우진 않지만, 이게 대충 걔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정도는 감이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료의 종류도 물적 사료, 기록 사료인데, 물적 사료는 물질적 사료, 물건으로 남아있거나 유물이거나 유적이거나, 그죠? 물건, 내가 들고 옮길 수 있는 유물 또는 유적지, 뭐 경복궁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유물과 유적 이런 것들이 있고, 기록 사료는 언어나 뭐 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기록사료라고 하는데, 기록사료는 다시 한번 뭘로 나눌 수 있다? 문헌자료랑 구전자료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문헌자료라는 거는 그럴 문에 드러날 헌이요. 좀 외우지 않습니까? 드러날 헌. 제 목소리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약간 환청 들리는 목소리래요.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 계속해 이룰 수는 있지만, 시험장에서 약간 환청 들리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럴 문에 드러날 헌, 그죠? 그래서 글로 드러나 있는 것들,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문서라든지 신문 이런 것들은 문헌 자료. 그 다음에 그냥 말로 뻑뻑이 날린 것보다 구전 자료, 입으로 전해지는 거, 입구장이 전해졌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역사학적 방법은 이제 조금 안 나오긴 하지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역사학적 방법 연구가 뭔데, 대상 선정하고 인간인지 사건인지 공간인지 아니면 뭐 체육인지 무슨 체육을 했는지 무슨 운동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거에 관련된 기록이나 유물 같은 거 수집하고 그걸 비판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야? 진짜인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서, 요래 했고, 이런 식으로 이랬구만. 그래서 글로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미래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떨까? 하는 게 미래를 조망한다. 이런 단어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체육 연구 분야가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체육사는 우리가, 요 교수님, 나현성 교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가보 경정을 통해서 전통체육과 현대체육을 이렇게 크게 두 등분 내서 배운다라는 거를 이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전통체육, 그 다음에 후반기에 가서 근대체육을 배운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프로 했다? 전체 과정에서 한 6에서 7% 정도로 끝냈어요. 진짜야? 네,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6에서 7%가 완성이 된 겁니다. 짧은 시간에. 그래서 강좌 수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 빨리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 테니까 함께 같이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해당 강좌는 성주캠퍼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세요. 근데 또 이제 잘 나가면 또 유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시청해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많은 사랑과 관심, 그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 뭐 이런 거 댓글도, 잘생겼다, 뭐 이런 거 댓글 달아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달아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생활체육지도사 2급이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진짜 늦은 거긴 한데요. 소환사 한 명이 공부 게임을 열심히 하면 또 할 수도 종료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그 다음에 개념에 이렇게 관통하는 수업을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